비단개구리. 김범선 단편소설. 좀 쉬어가지. 어머, 안 돼. 잠깐만. 싫어. 나도 그녀를 꼭 잡을 생각은 없었다. 괜히 말썽을 부려 신령감의 눈박에 나서 나방골에서 쫓겨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해수기를 두고 말이다. 해수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 잘생긴 여자는 아니다. 그저 나한테는 꼭 맞는 아가씨이다. 저것 좀 보라고. 한 말짜리 농약통을 가볍게 등에 메고 남자처럼 성큼성큼 걸어가는 듬직한 저 모습. 정말 멋진 일꾼이다. 해수기는 키가 1m 78에 75kg의 거구의 몸매이다. 농사로 다져진 빵빵한 근육질 몸매와 건장한 체구는 남자는 저리 가라이다. 청바지에 꼭 낀 저 허벅지, 우람한 근육질 몸매, 훤칠한 키, 동그란 얼굴에 부리부리한 쌍꺼풀 진 눈, 뒤로 묶은 말총머리. 해수기는 도시의 아가씨들처럼 삼겹살과 햄버거를 먹어 물컹해진 뚱녀가 아니다. 그녀는 농사로 다져진 근육질 체격이며 영농 전문가이다. 만일에 여자 K1 세계대회가 있어 해수기가 출전을 한다면 챔피언은 당연히 그녀일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힘이 장사였다. 언젠가 복합비료 20kg짜리 세 푸대를 가볍게 어깨에 메고 참남배기 밭에 올라가는 걸 보고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이 쉬워 20kg 비료 세 포를 어깨에 맨다지만 상일꾼 남자도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70도로 경사진 산비탈 밭에 비료 세 포대를 메고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더구나 나 같은 약골은 비료 한 포대도 못 메고 올라간다. 그저께 복합비료 한 포대를 메고 고추밭에서 도랑을 건너다 거꾸로 처박혀 버둥거리자 마침 지나가던 해수기 그걸 보고 비료 포대를 한 손으로 달랑 들어 고추밭에 옮겨다 주었다. 나 참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다. 해수기가 제 아버지 똥파리를 닮았더라면 정말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 신똥팔. 아니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부르니 나도 그렇게 부르는데 신동팔로 말할 것 같으면 허수아비처럼 바싹 마른 몸매에 납작한 뒤통수 그리고 옆으로 찢어진 작은 두 눈은 먹이 찾는 생쥐 새끼처럼 약삭 빠르게 반들거린다. 더구나 그 성격, 근동에서는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다. 얼마나 독종인가 하면 작년에 마을에 들어온 계란장수 명태가 1톤짜리 포터트럭으로 그의 집 똥개 찌루를 치고 도망을 간 적이 있었다. 신동팔은 그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1967년에 출고된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근동 일대를 모두 뒤져 일주일 뒤 50리 떨어진 읍내 장터에서 계란장수 트럭을 잡았다. 개값을 물어줬냐고? 그건 계란장사 명태에게 물어봐라. 그가 말하기를 영남 일대에서 자기는 계란장사로 20년을 먹고 살았지만 그처럼 독종인 영감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신영감에게 일주일 만에 잡힌 걸 큰 다행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만일에 한 달 만에 잡혔더라면 그의 유일한 재산인 13평 영세민 아파트까지 팔아야 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날은 마침 추석 대목 장날이라 번개시장 난전에서 한창 계란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바짝 마른 영감 한 사람이 삼천리 고물자전거로
트럭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차에 장착된 마이크를 억지로 뺏어들고 시장 한복판에서 주목, 모두 주목, 보소. 내 말 좀 들어 보이소. 어이, 그거 먹고 좀 조용히 못하나. 사람이 말을 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 하고 고함을 빽 질렀다. 주변의 장을 보던 사람들이 찔끔하여 모두 영감을 쳐다보자 청색 작업복을 입은 멸치처럼 빼빼 마른 80 노인이 마이크를 잡고 느닷없이 호령을 하는 것이다. 장꾼들은 모두 깜짝 놀라 영감을 쳐다보았다. 보레이, 계란장사 이짜스가가 한 달 전에 우리 집 송아지 2마리를 이 트럭으로 치고 내뺐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이짜스를 오늘 번개시장에서 잡은 기라. 니는 임마 송아지 새끼 2마리 값 300하고 내가 한 달 동안 농사일 못한 일당 50만 원씩 쳐서 150만 원. 모두 합쳐 450만 원을 당장 내놔야 되는 기다. 안 내놓으면 니는 깜빵에 가서 콩밥을 먹어야 되는 기라. 요 나쁜 놈아. 어른요, 와이라는 기요. 고정하이소. 지가 언제 어른 송아지를 치는겨. 그게 강아지지. 어째 송아지인겨? 개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닌겨? 뭐라고 임마? 이 자식이 이제 실토를 하는구나. 임마, 네가 내 정금 같은 송아지를 치놓고 개값을 물어준다고? 에라이 이 도적놈아. 어이, 봐라 계란장수. 당신 나쁜 사람이구마. 그래, 어른 송아지를 치었으면 값을 물어줘야지. 뺑소니를 쳐. 빨리 경찰을 불러야 쓰겄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중년의 양복쟁이 사내가 소리를 쳤다. 계란장수 명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이건 완전히 뒤집어 씌워도 생으로 사람 잡을 날강도 같은 영감탱이였다. 보소 어른요. 지가 언제 송아지를 치는겨? 그게 강아지지. 어째 송아지인겨? 개값 15만 원 물어주면 될 거 아닌겨? 에이, 채채, 더럽다 더러워. 개 좋아하네. 참, 보소하지요. 경찰 좀 불러주이소. 닌 입맛 죽었다. 신영감이 쇳지 같은 작은 누나를 징그럽게 굴리며 장꾼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다. 어른요, 참말로 경찰을 부를게요. 좋시다. 그라입시다. 조사를 해보면 알 거 아이가? 으씨. 그래, 불러라 불러. 니는 임마 뺑소니에다 절도까지 3년은 썩을 거다, 여놈아. 영감은 입을 해벌쭉 벌리고 묘한 웃음을 지었다. 예? 절도요? 무슨 절도요? 명태가 펄쩍 뛰며 영감에게 대들었다. 영감이 옆으로 쭉 찢어진 작은 눈을 반들거리며 계란장수 귀에다 뭐라고 속닥거렸다. 갑자기 계란장사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꼬리를 팍 내렸다. 그리고 다급하게 옆구리에 차고 있던 전대 주머니와 지갑의 동전까지 모두 털어내어 놓았다. 다음 장의 물건을 해야 할 미천까지 모두 합쳐 132만 원이었다. 계란장사 명태는 신영감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싹싹 빌었다. 무슨 일이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지가요, 이 어른 송아지 2마리를 트럭으로 갈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합의 보는 기라 예. 그렇지에 어른요? 하고 재빨리 명태가 신영감을 쳐다보며 애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른요,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자네 이 사람아 세상을 고래 살면 안 되는 기라. 잘못했심도 어른요. 지가 젊은 혈기에 철이 없었음도 다시는 안 그러겠심도.
계란장사 명태가 억지로 영감의 호주머니 속에 돈을 집어넣어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신동팔은 삼천리 자전거에 엉덩이를 걸치며 빙 둘러서서 보고 있는 구경꾼들에게 뭘 보노? 구경 났나? 하고 고함을 빼질렀다. 그리고 휑하니 시장 바닥을 내빼버렸다. 봐라, 명태야. 니 참말로 저 영감 송아지 짖나? 바로 말해보거라. 옆에서 보고 있던 배추장사 달구가 묻자 내 참 더러워서 주먹만한 강아지 새끼 한 마리 트럭에 갈고 132만 원 물어졌다 카이. 신똥파리가 저리 유명한 건달인 걸 진즉에 알았지만 요번에 보이 순 날강동기라. 칼안든 도적놈인기라. 에이. 코라모 경찰하고 현장 검증 가자카제. 와 돈을 줬노 이 바보야. 처음에는 내가 끝까지 못 물어준다고 안 제키나. 코라모 끝까지 제키야지. 와 경찰이 오이 꼬리를 팍 내리노. 똥파리가 갑자기 내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한 줄 니 아나? 뭐라 했는데? 니 이마 작년 가을에 팽이 영감네 고추 2포대 뚜룩 튀는 걸 내가 다 봤다. 농산물 절도로 한 3년 살기다. 하는기라. 고라이 내가 기가 팍 죽은 거 아이가. 그건 또 언제 영감이 봤는지 내 참 더러워서. 치사한 놈. 와 고라면 그때 찌르지 지금 와서 공갈 때리노? 하도 더러워서 영감한테 내가 안 물어봤나? 와 그때 안 찌르고 지금 알아요. 그라이께네 이카더라. 난 팽이 안 좋아한다. 우와 신똥팔이 대단한 놈이다. 도적놈 등쳐먹는 순 날강도네. 아래 나방골에 살고 있는 17가구의 사람들은 모두 신영감에게는 쩔쩔맨다. 나방골에서는 모두들 영감을 군수 모시듯 한다. 마을 이장 김동수만 해도 그렇다. 그도 환갑이 지난 나이지만 신영감 앞에서는 1등병이 중대장 모시듯 한다. 왜냐? 몇 해 전에 나방마을 이장이 3년간이나 면사무소에 쫓아다니며 진입로 3km를 만들어 달라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술 사주고 밥 사주며 로비를 했다. 나방골은 지방도에서 마을까지 진입로가 없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고추, 담배, 투경작물은 모두 등짐으로 지방도까지 전해야 했다. 마을 이장은 3년 동안이나 넙치면장 밥도 사주고 부면장 술 사주고 담당 면석이 담배 사주면서 로비를 했다. 그런데 마을 녹록길은 하세월이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로비를 받을 때만 관심이 있는 척했다. 그리고 연말에 나오는 신년도 예산사를 보면 나방마을 진입로 공사는 빠져 있었다. 나방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을 진입로는 무척 중요했다. 농로만 있으면 마을에서 생산되는 고추, 담배, 채소, 콩을 등짐으로 전하르지 않고 경운기로 달달거리며 실어 나르면 된다. 단위농협의 박주사도 나방골은 농로만 나면 정부 보조금으로 경운기를 사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연말 마을 총회를 회관에서 열 때 이장 동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을 진입로 예산은 내년에도 빠져 있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를 했다. 그리고 1년 동안 공무원들 접대비만 170만 원이 날아갔다고 보고를 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장 동수가 춘자네 집에서 먹은 술값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경비만 나고 실패만 했다고 이장을 비난하고 꾸짖었다. 그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신동팔이 그 돈 반만 나줘봐라. 봄농사 시작 전에 길 만들어주지.
하고 야지를 놓았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요? 이장 동수는 무안해서 한마디 건넸다. 안 그래도 마을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기가 그지없었다. 마을 진입로를 만든다며 호당 10만 원씩 거출한 돈으로 1년 동안 폼을 잡았어도 길은 내지도 못했다. 그게 벌써 3번째이다. 그래서 자불안석인데 신동파리가 타박을 놓으니 슬며시 약이 올랐다. 나한테 50만 원만 주면 길을 놔준다 카이. 참말로 가는겨? 에헤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자네캉 농담 따먹게 하자카나. 말 되는 소리를 하소. 와, 그게 말이 안 되노. 니 나한테 돈 50만 원만 줘봐라. 3달 안에 길 놔주제. 참말인겨? 그래 자신 있으면 각서를 써이소. 당장 돈 드릴게. 이장 동수는 슬며시 약이 올랐다. 아무리 날고기는 신동팔이지만 자기가 3년 동안 마을 운영기금 170만 원을 쓰고도 못한 일을 겨우 돈 50만 원을 주면 마을 진입로 3km를 만들어주겠다고 주민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쳤다. 그것도 마을 총회에서 말이다. 그럼 마을 이장인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이 기회에 신동파리를 밟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장 해먹기는 글렀다. 에헤이, 내가 뭔 소리일 줄 알고 볼뱅가 온나.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카이. 이 길이 뚫리면 길 운영권을 나한테 줘야 한다. 알겠나? 운영권이라 하면 이장 동수가 이 양반이 또 무슨 야로를 부리려고 일어나 궁금해하며 물었다. 고속도로 맨키로 고래 운영한단 말 아이가? 고속도로 맨키로? 그래, 한다 카이. 신동파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을 했다. 고라면 마을 사람들한테도 통행료를 받는다. 그 말인겨. 옆에서 듣고 있던 새마을 지도자 만복이가 물었다. 여론 맨자고 같은 사람아. 어째 우리가 댕기자고 만든 길에 통행세를 받겠노? 그러면 두고 보면 안다 카이. 신동팔은 백지에다 아무렇게나 한 장 갈겨서 마을 이장 동수에게 내밀었다. 각서, 신동팔이는 공사 착수금조로 일금 50만 원을 받고 3개월 내에 마을 진입로 공사를 완료한다. 불이행 시에는 2배로 배상한다. 주소, 성명, 신동팔 지장 찍고. 이렇게 해서 나방골 마을 주민 전체 총회에서 마을 운영기금에서 50만 원을 신동팔에게 주었다. 주민들 모두 입회한 자리에서 말이다. 돈을 받은 신동팔이가 다시 너거도 연명으로 길이 만들어지면 운영권을 신동발에게 넘겨준다고 퍼뜩 각서 한 장 써도? 하고 득달같이 재촉을 하였다. 이장 동수가 편지지에다 각서, 나방골 전 주민 17세대 32명은 마을 진입로를 개설 시 통행 운영권을 신동팔에게 양도한다. 나방골 이장 김동수, 주소, 성명, 지장 찍고, 새마을 지도자 정만복, 지장 찍고, 마을발전협의회장 장경호, 분녀회장 김점순, 청년회장 박문수, 영농후계자 김대학, 모자보건요원 강영순, 노인회장 권달수, 번영회장 장달삼, 마을복지회장 강태희. 나방골에 거주하는 주민 17세대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뚫리지도 않은 가칭 나방대로 운영권을 신동팔에게 넘겨주는 각서를 써주었다. 하긴 그때 주민들 생각에는 아무리 날고 기는 똥팔이지만 농로 3km가 누구 아이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뚫리겠나 생각을 했다. 또 그렇게 해서라도 길이 뚫리면 더욱 좋고. 어이, 김 기사. 예, 군수님. 저기 먹고. 뭐 말씀인겨, 군수님? 저 앞에 서 있는 저 영감쟁이 넣고 저기 미친나 아침부터. 아침 출근길에 재수없게 저기 무슨 짓이고? 조용갑 군수는 기분이 나빴다. 청에 출근을 하려고 승용차를 타려는데 군수 관사 앞에 멸치같이 바싹 마른 거지 같은 영감쟁이 한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저걸 1인 시위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애들 장난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지, 치매 놓인 장난이라고 해야 하나? 마분지 조각에 조잡하게 만든 빗개대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뭐라고 쓴 것을 들고 혼자서 주먹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야, 김 기사. 네, 차 후진 좀 해봐라. 뭐라고 썼노? 조용갑 군수는 궁금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80세도 넘은 저 늙은이가 아침부터 군수관사 대문 앞에서 저렇게 1인 시위를 하는지. 오늘은 본군에서 북부지구 8개 시장, 군수지방 자치단체장 회의가 있는 중요한 날이다. 차를 후진하여 영감 앞에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빗개질 보자 때에 찌든 청색 작업복 차림에 몸집이 바짝 마른 영감이 아침 찬바람에 콧물을 훌쩍거리며 빗개칠 흔들며 시위를 하고 있었다. 도대체 저 마분지 조각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조용갑 군수는 하야하라. 나방골 군수퇴진 추진운동위원회. 나보고 하야하라고. 내가 대통령이가 하야하게. 47세의 조군수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영감님 수고하시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아무렴 한거울의 군수가 되어가지고 수고하시는 어른에게 인사도 드리지 않고 가면 쓰나 내년 단체장 선거에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멸치 영감은 바짝 마른 가랑잎 같은 주먹을 흔들다 말고 군수님, 군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말하는 본새가 겉보기와는 달리 반듯하며 기름이 저절로 흐른다. 어른요, 지는 바빠서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자 어서 가이소. 하고 의젓하게 대답하며 손짓을 한다. 조용갑 군수는 기분이 좋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수에게 하야하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왜 하야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조 군수는 단순히 치매 노인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 있을 시장 군수 회의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북부지구 자치단체장 회의를 본군에서 개최하는 날이다. 군수님, 큰일 하심더. 와. 이제 막 단체장 회의를 시작하여 효율적인 예상 집행 방안에 대해 관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김 비서가 바쁘게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다. 무슨 일이고? 아침에 그 영감 있지? 그 영감 누구? 조용갑 군수는 김 비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1인 시위하던 영감이요. 그 영감이 와. 난리 나심도. 지금 TV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고?
지금 공보실에는 각 방송국 및 언론사에서 본군에서 개최되는 시장 군수단체장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 그런데 그 언론들이 시장 군수는 놔두고 아침에 그 영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더구나 단체장 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매스컴을 타기 위해 별쇼를 다 하고 있었다. 지역 TV에 한 컷만 나와도 표가 우르르 쏟아진다. 그걸 잘 아는 시장 군수들이 이 오지의 군까지 중요 행사를 모두 제껴두고 온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런데 그 영감이 시장 군수를 제껴두고 매스컴을 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더구나 자기를 보고 하야까지 하라는 그 영감이 말이다. 무슨 소린지 좀 자세히 말해봐라. 일의 사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침 10시에 개최되는 북부지구 시장 군수지자체 단체장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언론들이 기자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침도 못 얻어먹은 거지 같은 말랑깽이 영감 하나가 손에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을 들고 공부실로 들어왔다. 어른요, 왜 오셨는기요? 공부실 박주사가 묻자. 기자실이 어딘겨? 무슨 일로 그러니겨? 볼 일이 좀 있다 카이. 하며 뜸을 들인다. 기자실은 2층 좌측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하고 가리켜줬다. 영감이 말없이 기자실 쪽으로 걸어갔다. 도대체 저 노인이 왜 왔지 생각하며 바라보자 노인은 거침없이 기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주사는 무엇인가 예감이 이상했다. 뒤를 따라 들어가자 갑자기 영감이 주모! 하고 냅다 고함을 질렀다. 취재를 위해 대기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언론사 기자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자 어디서 굴러온 거지 같은 영감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기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본군 무창면 나방에 거주하는 주민 신동팔이 올시다. 하고 말하며 비닐봉투 속에서 피켓을 꺼내 들었다. 피켓의 마분지 조각에는 조영갑 군수는 하야하라 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 봐라. 무료하게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취재 기자들의 눈이 번쩍 떨어졌다. 오늘 잘하면 한 건 올리겠다. 신동팔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보시죠. 평소 발이 빠르기로 유명한 YCN 정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하자 다른 기자들도 우르르 몰려들었다. 지금은 시장, 군수 단체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이다. 기자 하나에 단체장 운명이 걸려 있다. 기자 여러분, 3년 동안에 요런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단체장이 어째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다고 이런 회의를 개최합니까? 영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기자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영감이 말하는 이야기 요점은 이러했다. 무창면 나방골에는 17가구가 사는데 3년 전부터 지방도 36호에서 마을까지 진입로를 3km 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는 것이다. 그들은 호당 10만 원을 걷어 행정당국에 매년 로비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이런 민원을 무시하고 모른 척했다. 오늘 아침에도 자기는 출근하는 군수님을 만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인사만 건네고 그냥 갔다는 것이다. 갑자기 기자들이 바빠졌다.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갑자기 KBC TV가 시청자 발언대를 찍는다면서 영감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야, 김비서, 건설과장에게 빨리 가라. 그러고 36호 지방도에서 나방골까지 간이 공사 설계 도면 한 장을 퍼뜩 그려가지고 오락해라. 얼른, 초가 급하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방골 사건이 터지면 이번 군수 선거는 물 건너갔다. 이걸 선거에 어떻게 호재로 써먹을 방법이 없을까? 요건은 잘만 하면 완전히 악재를 호재로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인데 말이다. 조용갑 군수의 머리는 컴퓨터처럼 좌르르 돌아가기 시작했다. 건설과장 김호달이 나방골 간이공사 설계 도면을 급하게 그려서 허겁지겁 가져오자 그는 서류를 낡은 노랑 봉투에 넣어 양복 안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조근수는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뛰어난 순발력이 있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11시에 회의가 끝나자 예상대로 방송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모두 자기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몰려들었다. 먼저 KBC TV 기자가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했다. 군수님, 오늘 아침에 저 노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아침 출근길에 관사 앞에서 만나 승용차에서 내려 문안 인사를 올렸지요. 정말 차에서 내려 인사를 드렸습니까? 승용차에 앉아 창문만 열고 고개만 끄덕한 게 아니고요. 어이구, 그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연세 많은 노인분에게 고개만 끄덕하겠습니까? 전 그런 후레자식은 아닙니다. 차에서 내려 절을 하며 문안을 드렸지요. 저도 집에 연세 높으신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조용갑 군수는 빙그레 웃으며 신동파를 바라보았다. 영감님, 군수님 말이 맞습니까? 놀랍게도 신동팔은 군수가 출근길에 차에서 내려 자기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갔다고 대답을 했다. 사기꾼은 꾼을 알아보는 모양이었다. 군수님, 나방골 민원 사업인 마을 진입로 공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3년 전부터 민원을 올렸다는데. 아, 그럼요. 제가 잘 알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요. 말로만? 어이쿠 기자님도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요. 조용갑 군수가 양복 안주머니 속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편지 봉투를 하나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설계 도면 하나를 꺼내들어 기자들을 향해 흔들며 제가 지난해부터 나방골 진입로 설계 도면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불철주야로 공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좀 낡아 너덜너덜합니다.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착공을 해야지. 지방지 주재 기자가 타박을 놓았다. 요런 사기꾼 같은 친구 잘도 빠져나간다. 기자 여러분,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오후 2시에 나방골 마을 진입로 공사 착공식이 있습니다. 같이 가시지. 시간이 있으시면 타시군 단체장님들도 같이 동행하입시다. 신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니까 빠져있던데 나방골 진입로 공사가. 지방지 문 기자가 물고 늘어지자. 맞습니다. 시급한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추경 때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바쁜 사업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안 그런겨? 준공기간은? 한 달 안에 끝납니다. 어이구, 저 눈구렁이. 어느새 선수를 쳤구먼.
저 친구 순발력 하나는 뛰어나다니까. 저러니 군수를 해먹지. 지방지 주제 박 기자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저 친구 주특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순발력까지 뛰어난다니까. 기자회견이 끝나자 조영갑 군수는 나방골 노인 회장 신동팔에게 다가가서 회장님요, 오후 2시에 착공식인데 제 차로 같이 가입시다. 하고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순간 두 사람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다. 영갑이 니 까불래? 행님요, 지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그날 오후 나방골 마을 진입로 공사 착공식이 9시 뉴스 시간에 지역 TV 방송에 방영이 되었다. 조용갑 군수와 신동팔 노인 회장이 가슴에 꽃을 달고 나란히 착공 삽질을 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나방골 마을 진입로 공사는 검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아스팔트길이 완성되었다. 내가 신동팔과 처음 만난 것은 도로 통행료 때문이었다. 못 내겠심도. 허허, 젊은 사람이 와 이리 말기가 어둡노? 영감님은 누구십니까? 나? 네. 나 이런 사람인데 잘 봐라. 그는 왼팔에 차고 있던 원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원장에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통행이라고 쓰여 있었다. 통행이라면 지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통행이 왜 지방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가? 지방도 36회에서 우측 나방골로 가자면 개울을 가로지른 나방교를 지나가야 한다. 그런데 나방골로 가려 하자 말랑깽이 영감 하나가 다리에 차단막을 내려놓고 들여보내 주지를 하는 것이다. 영감은 다리 입구에 경비 초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이 보라고. 이게 도로 통행료 징수 규정이요. 그건 주민들이 만든 사문서죠. 그걸 근거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어허, 이 친구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여기선 이게 법이라 카이. 두 사람은 다리를 사이에 두고 2시간 동안이나 말씨름을 벌였다. 자네 나방골에는 왜 가려 하노? 볼 일이 있어서요. 무슨 볼일? 뭘 좀 알아보려고요. 뭘 알아보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네 어디서 왔노? 서울서요. 서울이 전부 너그 집이가? 아니요, 봉천동 사는데요. 당초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하긴 처음부터 나방골에 갈 생각이 없었다. 병식이 자식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형, 이거 좀 봐. 뭘? 정말 싸잖아. 우리도 집주인이 될 수 있어. 한 달치 반값만 하면.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이나 취업 시험 준비를 했다. 공무원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안 되고 일반 기업체는 302번이나 입사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취직한 곳이 피망 PC방 컴퓨터 매니저로 취직을 했다. 여기선 내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3만 원만 주면 숙식이 모두 해결되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치료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이다. 그땐 PC방 사장 중태형이 간혹 용돈을 주기도 했다. 소위 PC방 매니저이다. 언뜻 보기엔 PC방 매니저가 이름도 괜찮고 월급도 주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하고
숙식도 해결되는 쉬운 직업 같지만 하루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중노동이다. 어떤 때에는 7일 동안 직장 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직업이다. 소등이 된 컴컴한 어둠 속에서 50대의 컴퓨터가 귀 속에 든 벌처럼 내는 윙윙거리는 소음과 전자파 속에서 자욱한 담배 연기를 맡으며 밤을 새워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 컴퓨터 매니저이다. 아침에 카운터 뒷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면 밤새 피운 담배 연기로 콧구멍이 새카맣게 끓여 있었다. 칫솔질을 하면 잇몸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그런데도 이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아버지 때문이다.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집에서 용돈을 타 시험에 합격만 하면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도 자꾸 떨어지고 기업체 시험도 낙방을 하자 이젠 더 이상 집에서 돈을 탈 면목이 없었다. 형, 이거 좀 봐. 되게 싸다. 집안채 값이 10만 원이라니 정말 싼 거 아니야? PC방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식이가 벼룩신문을 눈앞에서 흔들며 호들갑을 떨었다. 자식이 미쳤나? 내일 라면값도 없는 놈이 부동산을 사자고 설치니 마시간 놈 아니야? 병식이가 준 벼룩시장 신문의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가옥매매, 무창면, 나방리 소재, 건평 10평, 대지 100평, 매도 금액 10만 원, 연락처, 전화 054 라고 나와 있었다. 대지 100평에 건평 10평짜리 집이 단돈 10만 원? 정말 싸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시큼한 방귀 냄새, 밤새도록 미친 듯이 두드리는 컴퓨터의 자판기 소리, 어두컴컴한 동굴 속 같은 실내 조명, 동물들의 칙칙한 죄치, 컵라면 냄새, 열린 화장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비릿한 오줌 냄새.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황금빛 들판, 새들의 쥐적임, 사늘바람, 맑은 공기, 아담한 집과 마당, 상추와 고추가 자란 텃밭.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달 생활비 20만 원을 가지고 무창면 나방리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 단돈 10만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말이다. 어이, 이봐. 나방에는 왜 갈락하노?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요런 맨자구 같은 친구야. 내가 나방 사라. 집 사러 왔는데요. 벼룩신문 광고 보고. 누가? 제가요. 자네가? 예. 사서 뭐 하려고? 살려고요. 자네가 여기서 살아? 네. 자네 직업이 뭔가? 컴퓨터 매니저요. 뭐야? 컴퓨터를 매조져? 매니저요. 그걸로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겠나? 여기선 농사 지으려고요. 자네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산다? 개가 다 웃겠다. 네 농사 경험이 있나?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넨 열심히 해도 안 돼. 마을에서 집도 못 살걸. 팔고 안 팔고는 집주인을 만나봐야 알죠. 집주인이 자네한테는 안 팔걸. 어떻게 아세요, 그걸? 내가 집주인이거든. 내가 광고 냈다 카이. 자네에겐 안 팔아. 영감님, 지금 소비자를 우롱하십니까? 그래, 우롱한다. 니한테는 안 팔어. 이유가 뭡니까? 그걸 꼭 내가 말로 해야 되나?
제가 그 집을 사려고 서울에서 5시간이나 차를 타고 얘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알아야죠. 첫째, 니는 여기서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갈 놈이야. 둘째, 니는 농사를 짓지 못해. 셋째, 니는 약거리라 농촌에 필요 없어. 그러고 겨울철을 못 나. 니가 여태 못 사는 이유를 100가지를 대줄까?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6개월 이상 살면요. 집은 그냥 준다 카이. 둘째, 제가 여기서 겨울철을 나면요. 텃밭 300평도 그냥 준다. 셋째, 제가 여기서 1년 이상 살면요. 내 외동딸 해주기를 니한테 준다 카이. 딸은 안 주셔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래? 니 그 말 분명히 했지러? 예. 보나마나 영감을 닮았으면 말랑깽이 멸치에 성적 매력이란 조금도 없는 쭉정이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척 보면 삼천리였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구두로 약속을 했다. 참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해주기를 한 번만 받더라면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젊은 아가 와 그리 빌빌대노. 빨리 오라카이. 영감이 앞에서 삼천리 자전거에 페달을 밟으며 야마를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등산용 배낭을 메고 거의 달리다시피 영감의 자전거 뒤를 따라갔다. 니 군대 갔다 왔나? 원통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군대까지 갔다 왔 놈이 와 그리 빌빌대노. 니 지금 나한테 구라치는 기제? 참말이라니까요. 29세단 18년대. 고래 약해가이고 어째 농사를 짓겠노. 고마 집에 가라. 지금 다리 앞에 가면 읍에 가는 버스가 있다 카이. 영감이 뒤를 돌아보며 약을 살살 올렸다. 나는 군대 시절을 생각하며 영감에게 지지 않으려 악을 쓰며 자전거의 뒤를 쫓아갔다. 야 혜수가 시가 해라. 무리하지 말고. 갑자기 영감이 길가의 자전거를 멈추고 경운기로 밭을 갈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청바지에 파란 티셔츠를 입은 건장한 청년이 하얀 운동모자를 쓰고 일을 하고 있었다. 경운기를 몰고 밭골을 헤쳐나가는 뒷모습의 청년은 등치가 우람하고 키도 엄청 컸다.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는 경운기 핸들을 가볍게 돌리면서 돌아섰다. 청년이 말했다. 아빠, 누구? 놀랍게도 그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녀가 하얀 운동모자를 벗으며 땀을 닦자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다. 그녀는 배구 선수처럼 늘씬한 큰 키에 당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쌍꺼풀 진 큰 눈, 하얀 피부, 한마디로 쭈쭈빵빵한 글래머 스타일의 미인이었다. 이런 시골에 저런 미인이 있었다니 한마디로 눈이 번쩍 띄었다. 야가 우리 집을 사기로 했다 카이. 그래요? 내일 텃밭에 노다리 좀 쳐줘라. 야가 거기서 농사 짓기로 했다. 알았어요. 순간 그녀와 눈길이 마주쳤다. 심장이 구당탕 소리를 내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새까만 눈동자를 바라보자 숨이 탁 막혀버렸다. 천만 서울 인구 중에 저런 눈을 가진 아가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조금 전에 한 말이 후회가 되었다. 영감은 내가 1년간만 여기서 버티면 자기 딸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는 보지도 않고 거절을 했다. 바보같이. 죽어도 여기서 1년은 버텨야겠다. 와 그리 넋이 빠졌노. 퍼떡 안 가고 뭐하노? 가자.
예. 네 해숙이 보고 놀라서 그러지?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런 산골에 저런 아가씨가. 여런 맨자구 같은 자식. 처녀를 보지도 안 하고 거절을 해? 바보 같은 놈. 임마, 고래도 약속은 약속이다. 가자. 영감이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죽기 살기로 뛰었다. 마을 입구에 작은 시멘트 다리를 건너자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17가구의 집들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산골의 빈촌이었다. 부엌 하나에 방 2칸의 슬레이트 집, 상기슭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외딴 집들. 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 길을 내빼기 시작했다. 영감의 속셈을 모를 줄 알고 지금 저 영감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제풀에 나가 떨어져 서울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아무려면 그런 눈치를 모르겠는가. 그런데 난 아니다. 해수기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여기서 포기를 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조금 전 그녀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해수기는 분명히 아버지의 시험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다. 눈빛이 그렇게 말했다. 난 여기서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담배 연기가 자욱한 더럽고 어두운 PC방에서 소중한 젊음을 모두 헛되이 모니터 속의 세상에서 보내다 미쳐 죽을 것이다. 집은 마을 제일 막바지 꼴 안쪽에 있는 허술한 외딴 독채였다. 방 2칸, 부엌 하나, 사람이 살지 않은 낡은 슬레이트 집이었다. 여기서 마을의 중심인 회관까지는 10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이제 막 100여 평의 마당에는 파란 인중쑥들이 수북하게 자라 올라오고 있었다. 인중쑥 옆에는 시멘트로 만든 장독대가 있고 그 옆에는 한 그루의 감나무가 서 있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나무로 만든 부엌문은 내려앉아 있었다. 마당 끝에는 300여 평의 질경이 묵밭이 놀고 있었다. 아마도 일손이 부족해서 경작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집이 낡았네. 밤이면 귀신 나오겠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어찌 알았노? 여기엔 밤이면 귀신이 나온다 카이. 큰 짐승도 덜어 나오제. 고마 돌아가라. 못 갑니다. 이 집에서 살 겁니다. 요런 못난 친구. 밤에 여긴 무서워서 혼자 못 살아. 영감님은 언제 이 집에 오셨어요? 그건 왜? 궁금해서요. 가만히 있자. 거기 언제고. 그라이 해수기가 첫돌 지내고 고향으로 내가 돌아왔지 아마. 이 집은 내 손으로 지은 기라. 안방은 해수기가 거처했고 사랑방은 내가 썼다 카이. 그래요. 전 여기서 살겠습니다. 나는 바로 배낭을 열고 현금 10만 원을 꺼내 영감에게 내밀었다.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은 내일 주시죠. 네 봐라. 돈은 지내보고 천천히 줘도 된다 카이. 급할 게 없는 기라. 계약은 계약입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어이 봐라. 네 와 그리 급하게 서두르노. 살아보고 줘도 된다 카이. 영감은 단호한 내 행동에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친 김에 더 큰 소리를 쳤다. 계산이 끝났으니 이젠 제 집에서 나가시죠. 뭐라고? 영감이 낭패를 당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요건 몰랐을 거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영감은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삽작에서 영감의 자전거를 보고 조폭처럼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절을 했다.
잘만 하면 여기서 장가를 가게 될 줄 모르지 않겠는가. 미래의 장인어른에게 잘 보여야 장가를 들지. 영감은 몹시 당황해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 영감이 떠나가자 나는 재빨리 해수기가 거쳐있다는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곡이 깊어 벌써 검은 상 그림자가 지고 있었다. 전기도 없는 집에 서둘러 잠자리 준비도 해야 하고 저녁밥도 지어야 했다. 해수기가 거쳐있다는 방은 2년간이나 비워두었던 방인데도 벽지가 깨끗했다. 영감이 거쳐있던 사랑방은 문짝이 떨어져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런데도 해수기 방은 문짝이 괜찮았다. 마당 옆으로 지나가는 개울물을 플라스틱 세숫대야에 떠서 노란색 나일론 장판을 깨끗하게 닦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방에는 사과 괴짝으로 만든 안진뱅이 책상이 하나 있었다. 해수기가 쓰던 물건 같았다. 나는 재빨리 배낭을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스버너, 등산용 식기, 라면, 참치 통조림, 초코파이, 보온 등산복, 엷은 모포, 랜턴을 나무로 만든 안진뱅이 책상 위에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가스등을 보자 재빨리 불을 밝혔다. 어느새 산속집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봄철이라 몹시 방안이 추웠다. 나는 랜턴을 켜서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나뭇가지들을 모아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엌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나는 가스등을 추력 끝에 매달아 놓고 마당에 흩어져 있는 잡목 가지들을 끌어모아 부엌으로 가지고 가서 아궁이 속에 밀어 넣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이라 방을 아주 덮여둬야 될 것 같았다. 방에 들어와 바닥을 만지자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와 닿았다. 잠깐 동안 서울 생활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야릇한 슬픔이 가슴속을 후벼파며 지나갔다. 가스버너 속에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라면 한 개를 반으로 뚝 잘라 냄비 속에 집어넣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텃밭 300평에는 해수기 권유대로 고추를 심었다. 고추는 농사만 잘 되면 목돈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옆에 묵밭 500평을 자기가 갈아줄 테니 참깨를 심으라고 했다. 중국산 참깨가 수입이 되면서 국산 참깨는 한 대당 25,000원은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 고추 모종과 참깨 씨는 자기가 주겠다고 했다. 여름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밭에 심은 고추와 참깨가 하루가 다르게 커나갔다. 장마비가 내리는 아침에 플라스틱 통을 들고 식수를 깃기 위해 샘터로 넘었다. 마당 옆 작은 개울가에는 샘이 있었다. 나방골은 깊은 산속 마을이라 수질 오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바가지로 개울물을 퍼먹었다. 그런데 샘에 물을 뜨려고 하는데 이상한 개구리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다. 그 개구리는 내가 TV나 책에서 보았던 몸집이 매끈한 개구리가 아니었다. 청색의 피부에 작은 돌기가 나 있는 기분 나쁜 개구리였다. 혹시 독성이 있는 개구리가 헤엄치는 물을 식수로 썼다가는 식중독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샘물 속에 있는 개구리를 쫓을 생각으로 손바닥으로 물을 휘젓다가
그 중에 한 녀석의 몸에 손이 닿았다. 그런데 녀석은 손길에 닿는 순간 빨간 배를 드러내며 널브러져 버렸다. 개구리는 배가 빨갛게 변하며 순식간에 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뻗어버렸다. 나는 작은 꼬챙이로 녀석이 죽은 게 아닐까 생각하며 몸을 뒤집어도 보고 찔러도 보았다. 그런데도 개구리는 죽어 있었다. 손끝에 약간 스쳤는데도 죽었다니 이상했다. 샘물을 퍼내고 물을 다시 그릇에 퍼담았다. 물을 푸다 보니 조금 전까지 뻣뻣하게 뻗어있던 흉측한 개구리가 꿈틀하더니 몸을 발딱 뒤집었다. 그리고는 언제 죽었느냐는 듯 팔짝팔짝 뛰며 가버렸다. 나는 갑자기 그 개구리의 현명한 지혜에 놀랐다. 해발 800고지인 이곳은 겨울철이 무척 빨리 찾아왔다. 요즘은 매일같이 눈이 내렸다. 어느 날은 눈이 허리까지 내렸다. 그런 날은 마당에 쌓인 눈의 높이가 퇴마루까지 차서 방문을 열면 하얀 눈만 보였다. 가을철로 접어들자 해수기와 신령감이 교대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식량에서부터 땔감까지 혹독한 겨울을 지나기 위한 준비를 이거저거 시켰다. 겨울 동안에는 눈이 많이 쌓여 읍내로 가는 교통이 자주 두절되기 때문에 식량과 땔감 준비를 해야 했다. 덕분에 사랑방에는 쌀포대, 라면 박스, 콩자루, 옥수수, 라면 상자, 밀가루, 꿀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이젠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는 일은 없었다. 해수기가 라면을 못 먹게 했다. 귀찮더라도 밥을 지어 먹게 했다. 부엌 뒤편에는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요즘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해먹고 따뜻한 방에서 실컷 잠을 자는 게 하루 일과였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이불 속에 누워 사타구니 속에 물건을 손에 잡았다. 그전에 PC방에 있을 때에는 발기조차 안 되던 성기가 여기선 자꾸만 힘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그 녀석을 달래기 시작했다. 오빠, 일어났어?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며 해수기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는 놀라서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창 중요한 시기에 그녀가 불시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사타구니 속에 손도 빼지 못한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웬일이야, 눈 오는데. 설 차례 준비를 여기서 하래, 아빠가. 오늘이 며칠인데 그래? 섣달 금음, 내일이 설날이야. 아빠가 여기서 설 제사를 지내고 싶대. 오빠만 괜찮다면. 나야 좋지. 오늘이 2월 7일, 음력으로 섣달 금음. 왜 영감이 이 집에서 설 차례를 지내고 싶어 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해수기가 경운기에 싣고 온 그릇과 음식 재료들을 내려 부엌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설 차례 음식들이었다. 나는 신이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부엌에서는 해수기가 음식을 만들며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았다. 오빠, 장작 좀 갖다 줘. 알았어. 뒤란에 쌓여있는 소나무 장작 한 아름을 들고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다. 오빠, 이거 좀 맛봐. 간이 맞나? 그녀가 두부 부침을 내 입속에 넣어 주었다. 고소한 두부가
입속에서 살살 녹았다. 정말 맛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해서 뒤에서 그녀를 살며시 껴안아 주었다. 어머나, 누가 보면 어쩌려고. 보긴 누가 봐. 풍만한 그녀의 몸집이 품 안에 들어왔다. 에헴. 나는 깜짝 놀라 부엌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황급히 해숙이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다. 요번 설은 이 집에서 지내고 싶네. 자네만 괜찮다면. 괜찮고 말고요. 어서 안으로 드시죠. 너무 황공해서 허리를 굽실거렸다. 해숙이 아버님은 검정 한복, 모직 두루마기에 중절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매일같이 입었던 청색 작업복을 벗고 저렇게 정장을 하고 보니 연속국에 나오는 점잖은 재벌 회장 같았다. 어서 방 안으로 드시죠. 아닐세, 삽 가지고 내 좀 따라오게. 해숙이 아버님이 삽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산 아래에 서 있는 감나무 밑을 파라고 했다. 쌓인 눈을 치우고 땅을 파자 붉은 황토흙이 나왔다. 삽으로 리어카에 붉은 황토를 파서 실었다. 아버님은 황토흙을 길 입구에서부터 마당까지 두 줄로 한 삽씩 퍼놓으라고 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황토흙이 두 줄로 나란히 길을 표시하고 있었다. 해가 바뀌면 성주님을 잘 모셔야 돼. 그래야 애군이 물러나고 집안이 번창하거든. 해숙이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무렴 그분께서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시키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년 3월에 내가 처음 나방골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거절한 계약 내용을 그분께서는 하회와 같으신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았다. 그 점이 내가 신똥팔, 아니 해숙이 아버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유이다. 그 계약 내용이 뭐냐고? 여기서 네가 1년간만 버티면 내 딸 준다 카이.